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현장에서 사우디가 우리 지상 방산 장비와 유도 무기에 관심이 크며 심층적 협상이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또 사우디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국방연구개발협력 MOU 현장에 임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군이 9일부터 올해 첫 쌍매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각 훈련 차수별 참가 전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훈련 소티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4, 5세대 전투기 통합작전 훈련을 위해 한미 KF-16, F-16 전투기와 함께 우리 공군 F-35A와 FA-50 등도 참가합니다. 우리 군이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군급식 식자재 역시 최고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당도의 과일과 두바이 크로와상과 같은 유행 메뉴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가 장병 7천여 명의 매일 먹거리를 관리하는 경상권 급식 유통센터를 찾아 식자재 검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육군 AH-1S 코브라 헬기가 훈련 중 추락했습니다. 사우디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SNS를 통해 아픈 마음을 전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안 장관은 SNS에서 사우디 일정 중 들려온 가슴 아픈 소식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일 11시 4분경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 절차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 AH-1S 코브라가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했으며 탑승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육군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에 대한 운항을 중지했으며 육군본부 참모차장 대리를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으로 사우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 장관은 K방산 지상장비와 유도무기에 대한 사우디의 관심이 크고 심층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8일 개막한 사우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방산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는 방산 자립과 현지화를 위해 합작 투자 확대를 노리는 사우디의 국가 전략, 비전 2030과 맞물리면서 국가와 기업 간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서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 측의 정식 초청을 받아 직접 현장을 찾은 이유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안 장관은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국방연구개발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기업 부스를 세밀히 살피며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우디 측이 우리 지상 방산 무기 체계의 국산화를 위해 다각적인 심층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안 장관은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사우디 측의 이 같은 적극적인 태도를 언급하며 천궁을 비롯한 우리 유도무기 수출 성과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몇 차례나 나타냈습니다. 우리 한국과 사우디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다시 말해서 통합 방어 체계가 이 사우디에도 방어망 체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의 지상 방산 무기들을 우리 한국에 국산화하려고 여러 가지 다층적 다방면 심층적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오늘 이 전시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동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유도무기인데 유도무기 중에서 천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도무기인데 우리 KAMD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사우디와 함께 협력을 해나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최첨단 비행 시뮬레이션 기술을 살핀 안 장관은 획기적인 기술력에 감탄하며 방산 종사자들이 가진 주인 의식이 곧 세계 선도 국가로 가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가고 비행하는 그런 이 시뮬레이션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아주 획기적이네 보니까 주인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도 국가로 들어가냐 마냐 하는 그런 이 큰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카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큰 미션이 아닌가라는 생각 같습니다. 유도무기 전시관을 둘러보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맞잡고 세계 시장에 진출한 상생 협력 모델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이 전시에 중소기업 상생 협력 차원에서 다른 기업에서 선택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같이 이렇게 전시에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우리 무기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속 가능한 수출 동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방산이 상당히 세계 수준 아닙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계 최첨단의 엔진을 만든 일이 가장 우리가 급섭니다. 엔진에 대한 R&D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가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갖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전시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수출 활로를 점검한 안 장관의 이번 방문은 K방산이 중동 시장의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번 사우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는 우리 방산 중소 중견기업과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한국관도 운영 중입니다.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K방산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해외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는 공식 한국관인 통합한국관. 방산 분야 중소, 중견 기업의 유망 수출 품목과 정부 정책 등을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국제방산전시회 현지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중소기업 상생 발전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부스를 돌면서 기본적으로 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돼서 이제 우리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도 상생 발전돼서 강소국이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 더 역점을 두길 생각입니다. 통합한국관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시장에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탐지와 통신, 차량, 전력 지원 등의 분야에서 우수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코트라 리야드 무역관과 함께 맞춤형 상담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체계기업과 구성품 기업들도 참여해 완성품부터 핵심 부품, 기술까지 한국 방산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사우디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말레이시아와 프랑스, 폴란드, 미국 전시회에서도 통합 한국관을 구축해 국제 방산 협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한국과 미국 공군이 대대급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미는 올해 쌍매훈련 차수별 참가 전력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공군이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오산기지에서 쌍매훈련을 실시합니다. 쌍매훈련은 한반도 내 한미 전투기들이 양국 공군기지에서 교대로 실시하는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한미 조종사들이 함께 최신 전술 절차를 숙달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올해 쌍매훈련은 각 훈련 차수별 참가 전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출격 횟수도 대폭 늘렸습니다. 훈련 참가 항공기 대수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확대해서 운용하고 있고 소티도 큰 폭으로 증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 121대대와 111대대의 KF-16, 미공군 3호대대의 F-16이 참가합니다. 또한 4세대와 5세대 전투기 통합작전 훈련을 위해 한국 공군 F-35A, FA-50 등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군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도 최신 유행 디저트를 맛볼 수 있도록 두바이 크로와상이 시판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당도 샤인머스켓부터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디저트까지
장병들에게 최상급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급식 유통센터를 안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장병들이 먹을 샤인머스켓의 당도를 측정해보니 19브릭스, 최상급 당도로 측정됩니다. 제철 과일 한라봉 역시 15브릭스로 높은 품질을 자랑합니다. 경상권 장병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급식 유통센터에서 식자재를 검수하는 현장입니다. 이곳은 53개 병영식당 7천여 명의 잔병들의 식자재가 유통되는 곳인 만큼 철저하고 발전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들어온 차량은 냉동 차량 12대, 품목은 68개에 달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식자재의 종류와 차량이 늘어난 것인데 월 2회 급식 선호도 조사로 메뉴의 유연성과 다양성이 생긴 덕분입니다. 특히 두바이 쫀드 쿠키와 같이 유행하는 메뉴도 식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병들이 여론조사에서 건의한 메뉴들이 있는데 양갈비 스테이크, 블랙타이거 치즈새우, 연어 솥밥, 그리고 두바이 크로아상 그러한 것들을 최근에 편성했습니다. 영양 균형을 위해 고품질의 야채와 각종 과일의 종류도 늘어났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샤인머스켓과 제철 과일인 한라봉은 높은 당도를 자랑하며 장병들이 먹을 식자재가 고급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저희가 지시를 한 거에 맞는지, 그다음에 포진 규격에 맞는지 미숙도나 당도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자재가 취급되지만 투입되는 병력은 줄었습니다. 민간 위탁 제도를 통해 전문 민간 인력이 하역부터 소분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부대로의 배달 역시 민간 위탁 배송으로 더 이상 장병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부대는 24시간 운영되는 콜드체인 시스템과 식자재에 대한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선한 식품들이 우리 예하 식당으로까지도 신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콜드체인을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상권 군급식을 책임지는 전문부대인 12급양대는 장병들이 매일 먹는 소중한 급식이 최고의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언제나 당연히 느껴지는 군급식 뒤에는 최상의 재료와 메뉴를 신선히 공급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KF뉴스 안전입니다. 육군 51사단이 서해상으로 접근하는 적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대상륙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해변에서 윤형 철조망과 원격 운용 통제탄을 활용해 해안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겨울 바닷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해변. 장병들이 말뚝을 받고 둥글게 말린 철조망을 끌어와 줄지어 펼칩니다. 3인 1조가 철항을 세우고 7인 1조가 윤형 철조망을 촘촘히 끼워 넣습니다. 바닥 2열, 위 1열, 해변 200m에 걸쳐 방어선이 빠르게 완성됩니다. 한쪽에선 원격 운용 통제탄 활용 교육이 한창입니다. 자체 방수 기능이 있어서 우천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훈련에선 원격 운용 통제탄 4세트를 활용한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곳 서해 해변엔 적 침투를 막기 위한 윤형 철조망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함께 설치된 원격 운용 통제탄은 설치 단계에서 그 위험성이 낮아 장병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훈련엔 51사단 예하 진격대대와 공병대대 등 장병 150여 명이 참가해 적 침투에 대비한 장애물 운용을 숙달했습니다. 특수전부대를 태운 적이 해안으로 고속 침투할 경우를 가정해 탐지부터 차단까지의 절차를 현장에서 반복 점검했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을 통해 우리 진격대대원들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하고 전투력과 사기가 한층 더 향상되었습니다. 작전, 전투 현장 중심의 실전적인 교육 훈련으로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 국민의 군대가 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51사단은 혹한 속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화성, 안산, 시흥 등 경기 남부 지역을 수호하는 지역방위사단으로서 확고한 군사작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배 전우를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활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구규단은 오는 3월 본격적인 작업을 앞두고 육군과 해병대 발굴팀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산과 별다를 것 없는 공터로 보이지만 금속 탐지기를 갖다 대자 무언가 발견된 듯 소리가 요란합니다. 발굴 팀원들은 기민한 감각으로 탐지 목표물을 찾아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발굴팀 실무 집체교육 현장입니다. 이번 교육엔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 등 육군 예하 각 군단과 해병대 1사단 소속 발굴팀이 참여했으며 현장 경험이 적은 야전부대 장병들의 특성을 고려해 미경험자 맞춤형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교육은 탐사부터 유해 수습, 예우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즉각 활용이 가능한 7개 과목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유해 발굴 임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현장 대응 능력과 발굴 절차, 안전 수칙, 유해 및 유풀 심별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교육은 현장에서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일주일의 교육을 마무리하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교육생들은 뼈대학 이론과 유품 구분법 등에 대한 필기평가와 더불어 전투 상황도 분석 능력과 금속 탐지기 활용법을 익히는 탐사 요령에 대한 현장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해 식별 시 행동 요령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평가에선 최초 보고 후 보호 조치와 통제선 설치 등 일련의 과정들을 누락 없이 수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교육생들은 이번 평가를 통해 유해 구분 능력과 기초 탐사 능력, 보고 요령 등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해 발굴은 전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미들을 찾음으로써 국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보여줘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하며 더 나아가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유해 발굴 시행부대로 선정된 해병대 발굴팀도 평가에 열을 올렸습니다. 경북 경주와 영천 등의 발굴 작전을 담당하는 해병대. 해병대는 2020년과 2022년에 발굴한 유해가 신원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 중 2구는 신원 확인을 통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해병대는 지속적인 유해 발굴 작전 참여를 통해 참전 용사자들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유가족께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최우수 팀에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우수 팀에는 1군단이 선정됐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3월 유해발굴 출정식을 시작으로 올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한글과 태권도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매개로 다국적군과 신뢰를 쌓아가는 군사 외교관들의 소식, 신소진 기자가 전합니다. 힘찬 기합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송판. 능숙한 한국어로 아쉬운 송별의 마음을 나눕니다. 남수단에서 한빛부대 한국어 선생님들과 같이 여러분만에게 도와서 전화 기뻐했습니다. 한빛부대 친환화 교육이 맺은 결실입니다. 한빛부대가 다국적군 장병과 현지 직원들의 문화적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다지기 위한 친환화 교육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글과 태권도를 매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교관들이 교육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15주 과정으로 운영했고 평균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어 교실은 자음 모음 숙달과 기초회화, 한국 문화체험과 역할극을 병행했고 태권도 교실은 품새와 겨루기, 격파 등 실기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한 교육생들은 수료식에서 아리랑 합창과 태극 3장 품새 시범 등을 선보이며 그동안의 수련 성과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수강생들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됐고 사진을 찍으며 우정과 추억을 나눴습니다. 한빛부대는 파병지에서도 유엔 다국적 군과 함께 언어와 문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 교실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유지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엔군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함께한 친환화 교실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현지 여건에 맞는 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한빛부대는 주 보급로 보수 등 공병 재건 임무와 함께 다양한 친환화 활동을 병행하며 유엔군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군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군 수사 인력으로 이뤄진 총 3개 수사대 30여 명으로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담 수사본부 구성은 지난 5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란 외환죄 수사권이 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내란특검과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TF 등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양국군의 혼성부대인 한미연합사단의 한국 측 부사단장에 처음으로 여군 장성이 임명됐습니다. 문한옥 육군준장은 여군사관 42기로 지난달 장성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문 준장은 연합사 기획참모부 전략분석장교와 합참국제군사협력과장 등을 역임하며 연합방위와 전작권 전환 관련 업무를 맡는 등 연합방위작전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문 준장은 연합사단의 부사단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이며 한미 간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후배 장교들이 한국군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국방정책의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에 100여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신뢰받는 국방정책 그리고 첨단 강군 실현을 위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12개 분과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각 분야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오늘은 방위정책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관군이 함께 국방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문위원회 활동이 우리 국방정책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12개 분과에서 100여 명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국방은 지금은 그야말로 총력전인 것이죠. 외교 안보전, 그리고 다양한 해양 안보 문제, 사이버 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들어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국방정책을 세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양한 각계의 민관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제가 볼 때 과연 아주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네, 그럼 교수님이 참여하고 계신 방위정책 분과에서는 현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계실 텐데요. 현재 방위정책 분과에서는 어떤 큰 틀과 그리고 원칙으로 정책 자문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안보 위협은 아주 다방면에서 오고 북한의 위협, 그것도 핵위협, 재래식 위협, 또 사이버 위협, 온갖 위협이 다 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 군비 경쟁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모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방위정책은 그야말로 다측면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여기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인데요. 이제 한미동맹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한미동맹에서 나오는 그 확장할지를 어떻게 계속 강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환수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역시 여기의 핵심은 현재의 그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자주 국방력의 강화가 되겠죠. 자주 국방력의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이 여기서의 그 핵심 의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방위정책 분과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해 대응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남북관계나 핵전략 분야랑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문을 진행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의 대응책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해구산을 빌리는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래식 비핵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만들려고 하고 갖추고 있는 상당히 고위력의 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현재 핵 추진 잠수함이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최대한 좀 많이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남북 간의 평화 공존 체제, 남북 간의 군사 합의 체제,
그리고 군사위에서의 복원, 그리고 남북 간의 정치군사 회담의 재개 같은 것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그리고 혹시 위기 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죠. 북한 비핵화 외교, 북한 비핵화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긴요한 사항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방위정책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부담으로부터 군사경찰 수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군사법경찰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번 제도는 형사합의금 등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국가의 구상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올해는 일부 수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군 3함대 군악대가 9일 목포 해양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악기지도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관악부 학생 30여 명이 참여해 플룻과 클라리넷, 튜바 등 관악기 연주법과 합주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군악대장과 악기별 전공 장병들이 그룹 레슨을 진행해 실전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문화 교육 분야에서 민군이 함께하는 다양한 재능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이 9일 군 가족 복지 증진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여성 전문 사회적 기업 맘스커리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9전비는 부대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출산 친화 문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출산, 육아 교실 운영과 군가족 대상 육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낮부터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물러갔지만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기온이 낮은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눈으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사천은 영하 7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강릉은 6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오전 사이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으며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으나 추위 대신 곳곳에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